네, 그럼 T1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부분은 크게 세 개의 어,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번이 개인정보의 개요.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 70%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한 15% 정도로 출제 빈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의 개요. 한 70%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1번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10문제가 우리가 이제 T1이죠. 그러면 개인정보의 정의. 거의 항상 한두 문제가 확정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이 부분도 한두 문제가 나오고,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이것도 한두 문제. 개인정보의 특성 같은 경우는, 한 0.5문제. 개인정보의 가치 산정, 이것도 0.5문제.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1.5라고 하면은, 한 4.5, 한 5.5잖아요? 1.6에 GDPR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GDPR에서 한 70% 이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GDPR이 적게 나올 때는 3문제, 많게 나올 때는 한 4문제 정도가 나오고, 이제 기타 문제가 한 문제, 이 정도, 어, 이렇게 보면 안 되죠. 7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3문제에서 6문제, 4.5 정도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문제 정도, 그리고 GDPR이 7문제가 나와야 되니까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기타가 한 0.5문제, 이 정도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의 정의, GDPR, 이거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더 상세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랑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이게 신분 정보죠? 신분. 그리고 사실, 판단, 평가. 이런 거는 이제 행태에 관한 정보죠. 그래서 신분 정보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이 행태 같은 경우는 어떤 내가 판단을 하느냐, 주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관적인 개념이죠. 이런 모든 정보를 말한다. 정보 사회를 맞이하여 이제 사회 각 분야에서 이제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는 과거에 단순한 신분정보에서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어떤 사람이 상품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고객 같은 경우, 어떤 고객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뭐 등급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런 뭐 경제력,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금융거래도 마찬가지죠. 뭐 신용도, 이런 행태 정보도, 많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수익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나누는 유형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분관계,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공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성명이랑 주민번호랑 뭐 가족관계 이런 것들은 좀 바뀌는 게 변경이 좀 더 적게 되는데 이제 주소, 본적 이런 것들은 많이 되겠죠.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뭐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정보를 우리가 나눌 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서 민감 정보, 민감 정보는 유출됐을 때 파급 효과가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고유 식별 정보, 뭐 뒤쪽에 나오지만 한 개인을 하나의
정보로 식별할 수 있는 식별성이 높은 정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면의 비밀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감 정보에 해당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신의 상태에서 건강 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 정도 그런데 병력 장애 정도도 이제 민감 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고 사회 경력에서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과 여부도 범죄 경력 정보에서 민감 정보고요. 경제 관계, 소득 규모, 재산 보유 상황, 거래 내역, 신용 정보, 채권 채무 관계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개인 신용 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신용정보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다. 새로운 유형의 이제 생체 인식 정보, 이거는 이제 보통 특징 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원본 정보에서 어떤 특징을 추출해서 개인을 식별하는데 사용이 되는 정보죠. 위치 정보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한 개인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디에 근무하고 있느냐, 어느 식당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의 신체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이런 특징 정보도 민감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의 요즘 현대인들이 이 문명 생활을 한다면 모든 생활에 개인정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근할 때 티머니 카드나 신용카드에 이름, 계좌번호, 카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이렇게 영상이 찍히기도 하죠. 그리고 앱을 구동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죠. 빅데이터에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요. 사무실 출입할 때 아이디 카드에 이름 4번, 그리고 스마트폰 이 주가, 검색을 할 때 이 앱에서 뭐 계좌번호가 있을 수도 있죠. 쇼핑을 할 때는 주소나 연락처, 배송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는 건강보험 번호, 건강보험 안 내면 보험 적용은 안 되죠. 병명 이런 것들 해당이 되고 일할 때는 뭐 이름 계좌 임금 대장 기록할 때 계좌 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법인카드 할 때 있어야 되죠. 카드 번호. 회의할 때 뭐 이메일이 업무상 정보를 주고받을 때 필요하고 점심 식사할 때도 위치 정보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LBS라고 해서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 시스템 그래서 가까운 곳에 우리가 있으면은 여기서 맛집을 추천해 주죠. 뭐 거리 뭐 35m 이렇게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퇴근을 할 때 아파트 경비실에서 이런 이름, 동호수, 연락처, 뭐 CCTV도 있고요. 동창회 할 때도 뭐 졸업 연도, 뭐 전공 이런 부분도 개인정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혈액형이랑 휴대전화번호 뒷 네 자리인데요. 개인정보가 이 하나의 정보, 오롯이 하나의 정보로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혈액형 같은 경우 우리가 AB O 타입으로는 AB, AB형, O형 네 개가 있잖아요. 보면 4분의 1. 식별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25%.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한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한 뭐 200만 명 정도밖에 식별이 안 되죠. 그러면은 휴대전화 번호 뒷 네 자리 그거는 0000부터 9999죠. 그러면 만분의 1. 그러면 식별력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이 확률이 어 낮으면은 식별력이 높은 거죠. 그렇지만 어 우리나라 인구 전체 한 5천만 명, 물론 핸드폰 안 쓰는 어린이들도 있지만, 그러면 5천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휴대전화 번호 뒷 네 자리에 회사가 결합이 됐다. 지역이 결합이 됐다. 그러면 식별적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롯이 이 뒷 네 자리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지만 다른 정보랑 결합해서 쉽게 식별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결합하면 개인정보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어, 우리가
주관적으로 좀 평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이 정보 하나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정의는, 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이게 이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살아있다는 거죠. 죽은 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개인에 관한 정보예요. 사물이나, 뭐 이런 정보가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죠.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돼요.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영상도 포함된다는 거, 성명이나 주민번호.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름이 김영희, 아까 주민등록번호, 아니죠. 휴대폰 번호 뒷 네 자리처럼 얼마나 김영희라는 개인이 많은데 이것도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름 같은 경우는 여기 있잖아요. 명시적으로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개인정보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처럼 뭐 휴대전화 번호 뒷 네 자리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게 아까 이런 결합에 관한 부분입니다. 핸드폰 번호 뒷 네 자리랑 지역, 회사, 학교 이런 거에 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어디 나왔는지 해가지고 결합을 하면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뭐 이 사람이 어 정말 모르는 어떤 게임에서 뭐 게임에서 음, 뭐 어디 뭐 던전을 들렀다 막 이런 좀 복잡한 거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해킹이나 뭐 흥신소 뭐 이런 곳에서 취득한 정보 이런 것들은 이제 합리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갤러리, 주식 빼고 다 잘하는 주식 갤러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식을 뛰어넘는 이 결합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다 감옥, 남옥에 따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이 안에 아까 뭐 봤었죠. 고유 식별 정보도 있고 민감 정보도 있고 가명 정보도 있는 거죠. 이 가명 정보는 이 추가 정보라는 게 있으면 다시 식별이 가능하죠, 식별. 근데 추가 정보가 아예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개인 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익명 정보라는 거는 개인 정보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익명 정보는 추가 정보와 관계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른 정보랑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명 정보가 해당이 됩니다. 이걸 한번 상세히 알아보면, 음, 어, 개인정보의 정의를 분석하는 장표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정의를 규정하였다. 2020년 2월에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정의가 삭제되어 개보법에서만 유일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전에는 개보법, 망법 이렇게 있으면
개인정보 정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가 2020년 정도에 여기서 이쪽으로, 특례 조항으로 넘어갔죠? 이 조항들이. 그리고 지금 2023년 이후에는 이 특례 조항도 삭제가 돼서 이 개보법의 일반 조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망했거나 실종 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굉장히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보호해 줍니다. 사망했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망했는데 예를 들어서 백선엽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이나,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명예훼손이랑은 다른 거예요. 명예훼손은 이 개인정보이냐, 아니냐랑 상관이 없이,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위반했을 때, 사자, 명예훼손, 이런 걸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실종도 사망으로 간주를 해서 개인정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라는 게 이제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항상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래서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도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사망했으면 이 사람의 정보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유족이 관계를 통해서 유족 이 개인 정보가 뭐 이용이 된다거나 이 개인 정보로 인해서 침해를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 사자의 개인 정보도 유족의 개인 정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 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같은 휴먼이라는 거죠. 법인이나 단체, 이런 것도, 인격을, 부여해서 어떤 자격이라던가, 재산도 있죠. 법인이.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뛰는 자연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 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매출액, 납세액,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연락처가 이 핸드폰 번호다. 그러면은 CEO의 연락처가 핸드폰 번호다. 그러면은 밤낮 상관없이 연락을 한다거나 이 핸드폰 번호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이 기본적으로 되고 법인 단체 개인 사업자 관련 사업 그런 정보는 해당이 안 된다.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제한이 없다.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디지털, 0101 이런 걸로 된 사진이나 수기 형태로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 해당이 되고요. 자동, 수동 그리고 그 형태,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정보 주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키,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주관적 평가가 된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A라는 사람들은 태만이다. A라는 사람들은 좋은 의견도 될 수 있죠.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A라는 사람은 사생활이 복잡하다.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보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허위의 정보라도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허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평가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개인정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알아볼 수 있는이라는 의미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 개인정보 처리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공공기관이나 뭐 사업체나 이런 처리하는 자 입장에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정보 주체라면 이것만 가지고도 내 개인정보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합리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현재 처리하는 자 외에도 제공 등에 따라 향후 처리가 예정된 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처리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이게 계속 추가됐어요. 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는 결합 대상이 될 정보에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 입수 가능성은 두 종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뭐 해킹이나 흥신소 이런 것들은 뭐 주술사에 해당이 안 되고 합법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입수한 거죠. 결합 가능성.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비용이나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수반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현재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결합에 비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이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뭐 국가수가 뭐 여기서 해야 된다거나 뭐 나사, 뭐, 뭐 CIA 뭐 이런 데서 어, 어떤 비용을 들여서 결합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가명 정보란 가명 처리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하고요.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확정으로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도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표이고요. 제처와 결살자 이런 것들은 두음이죠. 그래서 제한 없음 여기 그다음에 가명 정보 이게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처리하는 자 이게 이고요. 가명 정보 3 그리고 결합 관련된 게 4 그리고 살아있는 게 5 그다음에 이 자연인 이게 이런 식으로 도움을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거는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문제가 꼬아서 나오면은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어도 쉽게 손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여기서 꼭 나오기 때문에 맞추셔야 되고요. 개인정보 해당 여부, 우리가 이걸 퀴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사망자의 정보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 해당이 되죠.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유족의 개인정보이다. 법인, 단체, 이름, 아까 이런 사업에 관련된 거 아니죠? 3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 주민번호, 자택주소 이런 것들 개인 연락처, 사진,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죠. 처음에 여기까지는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 이름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번호, 자택주소, 개인 연락처 여기로 갈수록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이 주민등록번호가 4대 보험이라든가 뭐 국세 이런 거 할 때 처리가 되거든요. 자택주소도
뭐 우편을 보낸다거나 할 수 있죠. 개인 연락처나 사진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거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뒤에 거는 개인정보고 그렇기 때문에 세모로 표시가 됐고요. 특정 건물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건물이나 아파트 주소, 특정 소유자를 알아보는 데 이용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해당이 되죠. SNS에 올린 단체 사진도 2인 이상의 정보로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모르는 사람 막 그 사진을 올리긴 그렇죠. 다 올려도 개인정보 침해가 없을 정도로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럴 때 올려야 되죠. 물론 이제 이런 개념이 요즘에 좀 많이 이런 인식이 높아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막 올렸죠. 6번에 의사가 특정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해 진료 기록을 작성하면서 아동의 부모 행태를 기록한 거. 아동과 부모 모두 개인 정보죠. 7번에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통계적으로 변환된 모모 기업 평균 정보, 취업률 이런 것들은 통계 처리로 식별이 불가하죠.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럼 가명정보라고 한 것들은 개인정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 이 가명 처리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낸다거나 그랬을 때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이 가명 정보가 추가 정보랑 같이 있는데 이 추가 정보를 통해서 재식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사실상 이제 통계 처리된 거의 뭐 익명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명 정보가 A가 있고 홍길동이 있다. 그래서 홍길동으로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 해당이 되는 거죠. 8번에 결합 가능 정보가 일체 없이 오로지 휴대전화번호 뒷 네 자리 아까 했죠.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9번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 개인정보 해당이 됩니다. 개인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는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공개된 정보라고 해서 뭐 개인정보 해당이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뭐 신기술 무슨 뭐 정책과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 개인정보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업무랑 좀 무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10번에 생년월일 식별 가능성이 낮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니고요. 해킹, 절취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결합한 개인정보. 불법이기 때문에 입수 가능성이 낮아서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개인정보 그러면 유출돼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개인정보 아니라면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죠. 여기서 뭐 핸드폰 번호라든가 뭐 주소라든가 뭐 주민번호가 있으면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지만 처리하는 자, 이 사업자 입장에서 이렇게 해킹되고 이런 것들 정말 조치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책임 소재가, 할 수는 없다. 문책을 할 수 없다. 이런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2번, 초고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합한 개인정보, 결합 가능성이 낮으므로 개인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거죠. 13번, 거래 내역 등 개인의 상거래 정보, 거래 상대방의 신용, 판단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로 봅니다. 상거래 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개인정보죠. 이 신용정보랑 관계없이 이 사람의 상거래 정보도 해당이 됩니다. 개인정보와 구별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가명정보, 익명정보, 추가정보, 결합정보, 개인 영상정보, 개인 신용정보, 개인 위치정보 많기도 많죠. 이 개념들 하나하나씩 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는 아까 했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아까 뭐 도움이 뭐였나요? 제처가 결살자 이런 거 있었죠. 여기 나셔야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중요하고요. 가명정보,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거 암호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암호키 가지고 우리 암호키 비밀번호 암호화한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예, 암호화 방법도 이 가명 처리의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암호화된 이 암호문도 이 개인정보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이 추가 정보 없이는 그 평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명 정보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요. 익명정보. 익명정보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비용, 기술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익명정보도 정말 합리적이지 않게 뭐 주식 갤러리나 이런 뭐 수사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익명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익명정보에 뭐 소득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이다.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이다. 이런 거 익명정보거든요. 소득이 좀 많네요. 40대라고 할게요. 이게 익명정보인데, 이것도 이런 사람들 다 색출을 하면은, 범위가 좁아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했더니, 뭐 50만 명이다. 그렇지만, 이거 50만 명을, 이거를 해가지고, 어, 한 명을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추가 정보는 아까 가명정보의 짝으로 나오는 암호키, 비밀번호 같은 거죠. 개인정보의 전부, 일부를 대체하는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 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 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 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 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을 말한다. 이 매핑 테이블이 그거예요. A는 B는 나. 이렇게 된 테이블이죠. 그래서 아까 암호키, 비밀번호 같은 것도 추가 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 뭐 매핑 테이블, 뭐 다양한 방식의 이 추가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합 정보. 결합 정보랑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그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정보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것도 이제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이나 비용, 노력이 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아야 한다. 결합 정보. 우리 예전에 이제 해시 같은 경우도 뭐 MD4, 뭐 MD5 이런 것도 안전하게 사용을 했겠죠? 그러다가 샤1, 이것도 요즘에는 이제 다 불안전하다는 거죠? 뭐 지금은 이제 샤2, 지금 뭐 256부터 뭐 38451 있지만 이런 것들도 언젠가는 또 합리적으로 어 노력으로 다시 재식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항상 이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서 노력이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개인 영상 정보, 영상 정보 처리기기, 이번에 이제 이동형, 고정형, 두 가지로, 분류가 되었는데, 촬영 처리되는 영상 정보 등,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25조에, 그리고 25조의 2항에 있는, 부분으로 초상뿐만 아니라 뭔가 행동들도 영상으로 찍히겠죠. 이런 것들을 개인 영상 정보라고 하고요. 개인 영상 정보 같은 경우 예전에 개인 영상 정보 보호법도 뭐 생길 뻔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좌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개인 신용 정보. 이건 신용 정보법에 있고 위치 정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 따로 법이 있죠. 위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개인 영상 정보도 예전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말았고, 어, 다 개인 정보지만 이렇게 분류를 하기에 따라서 법을 만드느냐, 포함을 시키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개인 신용 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 정보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개인 정보랑 비슷하죠? 여기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뭐 결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이 개인에 관한 신용 정보라는 거, 이것들도 개인 정보죠. 개인 위치 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 정보, 위치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런 것들도 개인 정보입니다.